겨울의 새벽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 조용히 불을 밝혔습니다. 찬물 속에서 건져 올린 배추잎 사이로 희끗한 소금기와 손등에 푸르스름한 핏줄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곱게 채 썰고 마늘과 생강을 다졌습니다. 손끝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지난 명절 이후 며느리와의 어색한 공기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는 어느새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덜 짜게 해야지. 얘는 싱겁게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말없이 며느리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 전기장판 위엔 빨간 고무통이 놓여 있었고 절여둔 배추가 절반 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 한 장 한 장에 양념을 정성스레 넣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듯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했고 단단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김장을 마친 그녀는 작은 통 4개와 큰 통 하나를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가장 단단한 새 통 하나를 골라 며느리 몫을 담았습니다. 신문지를 곱게 덧대고 뚜껑을 2겹으로 덮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오늘은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지난 생일에도 손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통화도 줄었고 며느리의 말투에도 자주 맺힌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김치통 손잡이를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은 말을 꺼내야겠다고, 오늘만큼은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정류장을 떠나는 버스 안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통은 그녀의 옆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창밖 풍경은 낯설었고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연락 없이 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빨리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날 아침 도시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희뿌연 눈발은 버스 안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손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며칠 전 아들의 통화 속 말 한마디가 스쳤습니다. 요즘 아이가 좀 예민해서요. 무심코 넘겼던 그 말이 눈발처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치통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공간, 높게 솟은 건물들, 그리고 그녀가 가야 할 17층. 김치통을 들어 올리며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17층에 도착해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전화를 급히 끊던 날. 이후 연락은 뜸해졌고 카톡도 읽은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김치통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외출했나? 아이가 자고 있나? 잠시 망설이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틈 사이로 바람이 흘렀고 그 안에서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들린 소리 하나. 할머니 왔어, 나 무서워. 그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손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말은 며느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있어. 그녀는 들은 척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깊이 찢겨 있었습니다.
김치통 손잡이를 다시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한 번 더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문 앞에 남겨두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등 위로는 싸늘한 바람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퇴근한 남편이 현관 앞에 놓인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불빛 아래 통은 낯설 만큼 말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통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나 봐. 아내는 싱크대 앞에 서 있다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요? 순간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신문지와 랩을 여러 겹 벗겨내자 익숙한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어릴 적 겨울 시골 마당에서 풍기던 땅에 묻은 김장동 냄새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아내는 그 장면을 흘깃 보았고 눈길이 김치통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TV 소리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내용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몰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고 그냥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김치처럼 묵은 감정이 서서히 사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묵은 김치 뚜껑을 열었습니다. 발효가 잘 된 듯 짙고 묵직한 향이 퍼졌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배추잎 사이로 윤기 흐르는 양념을 보며 그녀는 문득 며느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무는 가늘게 썰어야 부드럽죠. 김치는 덜 짜야 먹기 편하고요. 그 말을 기억하며 손질했던 올해 김장. 하지만 그 김치는 끝내 전해지지 못했고 문 앞에 놓고 온 순간부터 마음의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묵은 김치를 덜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날 무언가를 놓친 건 아닐까. 간다고 말이라도 미리 했더라면,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달라졌을까? 머릿속엔 오랜 시간 쌓였던 사소한 말과 표정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전한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혼잣말 하시던데요. 아드님 댁 가시나 보던데 얼굴이 많이 상해 계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보였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씁쓸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며느리 집 앞에서 서성였던 자신, 초인종을 누르고도 발걸음을 돌린 자신, 그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며느리가 선물해준 면 티셔츠 한 장을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옷을 바라보다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묵은 감정이 조금씩 삭아내리고 있었지만 거리만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밤 며느리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심코 물을 마시려다 김치통이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 아침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CCTV를 통해 본 김치통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낯선 얼굴 같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 보이기도 했던 그 뒷모습은 한동안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돌아섰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의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날은 손녀가 먼저 말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할머니, 우리 집 오는 거 싫어. 그 한마디에 그녀는 문 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손녀가 울먹이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세게 잡고 혼냈다고 무서웠다고 하소연했을 때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훈육이라지만 그날 아이가 서러워하며 울었던 걸 잊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손녀는 할머니 얘기만 나와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앞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조용히 앉아 손끝으로 컵을 굴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화하셨어. 김치 잘 먹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문을 열지 않았던 그날 아침이 자꾸만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의 동생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앞 커피 자판기 옆 동생은 뒷짐을 진 채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려는 기색이 보이자 그가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엄마가 형 집에 갔다 와서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 말도 없으셨고, 솔직히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동생은 형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밖에 있는 거 알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 맞지? 남편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정말 몰랐어. 형수도 아마 집에 없었을 거야. 엄마가 오해하신 거야. 동생은 형의 부인하는 말에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형, 진짜, 형수, 그랬다면 나중엔 가족도 남이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퇴근하는데 영민이 왔었어. 당신 그날 어머니 오셨던 날 정말 집에 없었던 거지? 남편은 아내가 정말로 집에 없었던 것이라는 걸로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멈칫하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야? 겨울 아침 시어머니는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로 굳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화분을 쓰다듬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마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장을 도와준 이웃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봉지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날 서울 다녀오신 이후로 안색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날이 당뇨 합병증 검사 예약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미루신 거 아니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보였지만 금세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은행 앞에서 봤어요. 그날 몸도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김장 준비하느라 병원도 미루셨다니.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바람 속에 그 침묵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마트장을 본 뒤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다. 그 말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손을 꼭 쥔 채 집으로 향하는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밤, 남편은 조용히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진심, 그 말 없는 사랑이 생각보다 무거운 온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엔 큼직한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고 낡은 외투깃은 단정하게 여며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주 선 순간 며느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도라지 좀 무쳤다. 김치만 있으니까 입 심심할까봐. 그 말에 며느리는 조심스레 봉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투박한 반찬통에 고추장 멸치볶음과 도라지 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서 딸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 발 비켜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아이는 반가운 듯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엔 김치통 옆에 도라지 무침이 놓였습니다. 말없이 앉은 세 사람. 아무런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 한켠에선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